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그 교재 103페이지에 기본서 103페이지 제6절 납세 절차 별표 3개 하시라고 그랬죠? 네, 3개 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취득세 납세 절차에서 먼저요 뭘 보시냐면 납세지를 볼 건데 세금 납부의 장소인데요 관할에 관한 문제입니다. 납세지 한번 보시면 먼저 납세지는 지방세는 일단 한 번에 좀 일별에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원칙적으로 물건 소재지예요.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요. 국세는 납세지를 주소지로 합니다. 국세는 자 어디다 내든 어차피 어디다 세금을 내든 국고로 귀속하니까 집 가까운 곳에서 분립을 하고 주소지를 원칙적인 납세지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주소지는요. 이 사람의 주소지는 만약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을 취득하는데요.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 서울? 아이 진짜. 고향. 서울? 아유 진짜 고향. 어? 벌교? 벌교면 어디지? 전라남도. 예? 자, 꼬마구 유명하긴 한데 전라남도 벌교면 무슨 군이지? 거기가? 벌교군이 아니잖아요. 어디? 순천군? 아, 순천군? 네, 좋습니다. 전라남도 순천군이요. 아, 순천시구나. 죄송합니다. 아이고 순천 시민들 죄송합니다. 순천시인데 아이고 그러게 국가정원도 가고 여행도 가가지고 음식도 맛있게 먹고 와가지고 그냥 순천군이라고 했네. 하여튼 전라남도 순천시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랬을 때 취득세 납세지는 어디로 하느냐? 취득세 납세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 자, 취득세는 전라남도예요, 아니면 서울특별시예요? 자, 전라남도에 취득세를 내야 되겠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또 전라남도 순천시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뭐 저당권 설정을 하거나 그럽니다. 등기합니다. 그럴 때 등록면허세 부과되는데 등록면허세는 어디다 내요? 등록면허세는 구도가 과세 주체니까 도가 있는 곳에서는 어디예요? 도. 전라남도입니다. 재산세는 어디다 내겠습니까, 여러분? 전라남도 순천시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순천시에 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방세는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겠죠? 물건 소재지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갑이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부동산과 전라남도 순천시에 있는 부동산을 합쳤더니 종합부동산세 납세음자가 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어디다 내야 돼요? 강남구 관할세무서예요? 순천시 관할세무서예요? 네? 그렇죠? 여기 이 순천까지 이게 멀고면 순천까지 뭐하러 여기까지 내려가요? 여기다가 관할세무서에 내든 어차피 집 가까운 관할세무서에 내든 국고로 귀속하니까 국세는 집 가까운 데 분립을 하고 주소지, 강남구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예요. 자, 전라남도 순천시에는 부동산을 양도합니다.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예요? 역시 강남구 관할세무서입니다. 그래서 국세는 주소지고 지방세는 물건소재지라는 거 꼭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초입문 과정 때 그런 얘기도 해드린 것 같은데 어떤 수강생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저한테 제가 납세지 설명하고 이제 쉬는 시간에 지나가는데 저보고 교수님 제가요 지방에 땅이 있는데요 저희 집으로 재산세 고지서 오던 거래요? 그러면서 지나간 수강생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다시 불러가지고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윗세오름 근처에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재산세 납세 고지서를 들고서 거기 윗세오름 근처 토지까지 힘들게 올라와서 그 땅 위에다가 그 고지서를 던져놓고 갑니까? 그 사람 주소지는 서울인데 그러니까 주소지로 고지서를 보내준 것뿐이지 세금 내면 어디로 갑니까? 제주도로 갑니다. 그런 겁니다. 하여튼 요거 꼭 기억하시면서 자 보겠습니다. 취득세 납세지는 당해 취득 물건 소재지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도세 징수 위임 규정에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시군구에 우리가 취득세를 내지만 그거는 일단 부차적인 거고 취득세 납세지 그러면 이렇게 원래 과세 주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취득 물건 소재지라는 거, 주소지가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과세 대상에 따른 납세지를 보면요. 부동산 취득했다,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바꾸면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부동산 취득자의 주소지다, 이런 식으로 주소지로 바꿔요. 자, 근데 회원권 있잖아요. 골프, 승마, 콘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회원권 같은 회원권은 그 시설 소재지예요. 골프회원권 취득했다, 골프장 소재지, 승마회원권 취득하면 승마장 소재지, 이런 식으로
회원권은 시설 소재지라는 걸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납세지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취득세는 해당 취득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납세지 불분명하다, 취득 물건 소재지요. 눈에 익혀 두시고요. 자꾸 봐서 또 봅니다. 둘 이상의 지자체가 걸쳐 있는 경우요. 자, 이건 어떤 거냐면 한번 볼게요. 어떤 토지가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토지가 있는데 자, 어떤 토지가 있는데 보시면 이 토지가요. 경계선상에 걸쳐 있어요. 서울특별시 만약에 송파구하고 경기도 성남시하고 만약에 경계선상에 걸쳐 있는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취득세는요. 만약에 이 취득한 토지 가격이 만약에 1억 원이다. 그럼 취득한 가격 1억 원 곱하기 세율에서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다가 취득세를 낼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지방세,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인데 어느 부동산 소재지에 취득세를 낼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럴 때 자, 송파구청장은 자기관할구역 내 토지 시가 편액을 산정고시하고 성남시장도 자기관할구역 내 토지 시가 편액을 산정고시했어요. 그 시가 편액 비율이 6대 4의 비율이다 그러면 이 나온 세액에 대해서요, 이 과세 표준을 시가 편액 비율로 나눠요. 그래서 자, 6천만 원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은 송파에, 4천만 원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은 성남시에 신고납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이렇게 소재지별로 안 분합니다. 자, 보세요.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다 납세지는 소재지별로 안 분하는데 한번 봅니다.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 각 시군구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 물건 소재지별 시가 편액비율로 나눠 계산합니다. 요거 면적 비율로 바꾸겠죠? 그래서 면적 비율로 나눠 계산한다 그러면 틀려요. 면적 비율 X고 시가 편액 비율로 나눕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알아두시고 이렇게 소재비를 안 분한다는 거, 시가 편액 비율로 나눈다는 거. 자, 그리고 제가 계속 납세지 이어서 쭉 한번 설명드리고 교재 같이 이따 쭉 한번 볼게요. 매각 통보요.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 매각 통보는 여기 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로부터 며칠이요? 30일 이내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지자체 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애들이요?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 또는 국가지자체 투자기관 등은 매각하면 매각일로부터 며칠? 30일 내에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취득세에서 예전에는 어떤 때는 30일, 어떤 때는 60일 중구난방이었어요. 그런데 국민들 헷갈리지 말라고 대개 국민들은 취득세는 60일이 딱 잡혀 있으니까 그냥 60일로 싹 통일했어요. 그래서 다 여태까지 보면서 취득세요. 며칠 나왔다 다 며칠이에요? 60일이에요. 근데 딱 하나만 안 바뀌었습니다. 요거만 30일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이것도 이미 30일 했대 60일로 바꿔서 나왔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국가지자체나 투자기관은 헷갈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만 매각일부터 30일 내 통보나 신고하게 돼 있어요. 요거만 30일이고 요 딱 매각 통보 30일 요거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취득세에서 며칠 나왔다? 다 60일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딴 데서는 30일 넘으면 무조건 틀려요. 다 요거만 30일이라는 거 딱 하나예요.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취득세 부과 징수 방법이요.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신고납부하죠. 우리 조세 총론에서 배웠잖아요.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되느냐? 취득한 날부터 며칠이야? 60일 내 신고납부합니다. 근데 증여로 취득했을 때도 60일 내 신고납부입니다. 우리 교재가 지금 보면요. 우리 교재가 보면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로 돼 있어요. 요거는 법이 개정이 돼 있긴 돼 있는데 시행 시기가 언제냐면 2023년.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해요. 그러니까 올해 2022년 우리 33회 시험 볼 때는 증여로 취득했을 때 며칠이라고요? 60일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3개월 아니라는 거 요거 우리 교재 이따가 수정해 드릴게요, 제가.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요. 민법에서 좀 배우셔야지 되는데 좀 이해가 쉬운데 한번 볼게요.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 그 허가일,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나 축소가 있었으면 그 해제일이나 축소일부터 며칠 내? 60일 내 신고납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건 어떤 거냐면 시험에서 또 바꾸면 또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여기 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합니다. 허가일 전에
대금이 완납이 됐어요. 대금이 완납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취득세는 언제부터가 포인트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느냐? 자, 금방 보니까 허가 전에 대금이 완납됐을 때 토지거래 허가 구경 네토를 취득할 때 허가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허가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납부합니다.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돼요. 자, 그런데 시험에서는 바꾸면 어떻게 바꾸느냐?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내 신고납부한다. X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경 내 토지를 취득할 때, 허가 전에 대금 완납됐을 때, 또는 양도소득세하고 헷갈리라고 허가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허가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뭐 2개월 내 또는 60일 내 신고납부한다. 틀립니다. 허가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아니에요. 또 2개월 아니에요. 허가일로부터 며칠? 60일 내 신고납부합니다.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싹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는데 허가 전에 대금 완납됐을 때는 허가일로부터 며칠? 60일 내 신고납부입니다. 허가구역에 해제가 있었으면 해제일, 축소가 있었으면 축소일로부터 60일 내 신고납부지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아니고 대금 완납일로부터 아닙니다. 아셨죠 여러분? 바꿀 수 있는 것은 제가 싹 다 말씀드렸고, 계속이어서 봅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자, 요거 30일에 시험 때도 나왔었는데,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에요? 6개월입니다. 이거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렇게 바꿔서 나왔었는데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이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 세법 공부할 때 포함 제외 나오면 포함인지 제외인지 꼭 확인해보고, 숫자만 보면 하수예요. 숫자 발 앞에 있는 것까지 같이 봐야지 고수가 됩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이지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아니라는 걸 주의하고,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자, 시간을 더 줍니다.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9개월 내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속 등기는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 명의로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 와서 도장을 찍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더 줍니다. 몇 개월 내? 9개월 내요. 자, 그 다음에 주의하고 상속 개시일로부터가 아니라는 걸 주의하고, 추가 신고납부라는 걸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취득한 후에 중과 대상이 된 경우요. 그러니까 처음에 취득 당시에는 표준세율 대상이었어요. 그랬다가 이게 취득하고 나서 중과 대상이 됐을 때 봅니다. 자,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된 경우,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 물건이 중과세율 정대상이 됐을 때는 법령이 정한 날부터 며칠이요? 60일 내에 중과세율, 해당 중과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액에서 표준세율로 세금 낸 건 빼줘야죠.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공제하는데, 자,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할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 이거 바꿔서 몇 번 나왔습니다. 한 2번. 그래서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 항상 포함제에 나오면 확인해 봐야죠.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고로 해서 보통징수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뭐라고요? 신고납부입니다. 보통징수 아니고 보다 신고납부입니다. 그래서 추가 신고납부가 나왔다.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됐다. 나오면 꼭 확인할 거. 자, 60일 확인하고 가산세 제외 확인하고 신고납부 확인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납부. 딱 포인트 여기 확인하면 돼요. 바꾸면 여기서 바꾸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처음에는 비과세 감면 대상이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게 취득하고 나서 부과 대상이 되거나 세금 추징 대상이 됐어요. 자, 봅니다.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취득세를 처음에는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받았다가 후에 당해 과세 물건이 취득세 부과 대상 추징 대상이 됐어요. 그럴 때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역시 며칠 내? 60일 내. 이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당해 과세표준의 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액 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금이 좀 있었겠죠. 그 공제해 주는데 가산세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징수에 신고납부에 신고납부합니다. 하여튼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취득 후 부과 대상, 추징 대상이 되면 꼭 확인할 거. 60일 확인하고 가산세 제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신고납부입니다. 30일로 바꿀 수도 있고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추가 신고납부 받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 자 보세요. 지금까지 취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봤는데 이 신고납부 기간 이내라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등록의 신청서를, 여기 포인트예요.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취득세를. 자, 그럼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항상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지방세, 과세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고요.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관청, 등록관서, 등록관청 어디입니까? 아니 등기소가 등록관청이잖아요. 부동산 등기할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 같은 것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부동산 같은 것을 취득하면 그쪽 찍을게요. 부동산 같은 것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는 어떻게 신고 납부하게 되냐면요. 현재 보세요. 자,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원칙적으로 며칠이요? 60일 내 신고 납부해요. 하루만 딱 지나서 가산세고요. 근데 이게 등기를 요하는 재산이다. 그럴 때는 이 신고 납부 기간 내에서 등기소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요. 등기소 갈 때 있잖아요. 등기소 갈 때 이 접수하는 날까지, 등기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지자체에 신고 납부하라는 얘기입니다. 지자체 취득세를 해당 관할 지자체에 신고 납부하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자체에 취득세를 내고 영수증 첨부해서 등기소를 가야지 등기관이 등기를 해주지. 자, 취득세 안 내고 오면 첨부서면 불비로 취득세 안 내고 왔네요. 다시 빠꾸요. 자, 각하잖아요.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는 취득세는 언제까지요? 등기등록관세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근데 시험에서 바꾸면 뻔하죠, 뭐. 자,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등기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세에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 신고 납부한다. 등기한 후 60일 내 신고 납부한다. 이렇게 바꿔요. 아니고 등기등록관세에 접수한 날까지.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고요.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자, 그리고 작년 2021년도에 신설된 규정인데요. 채권자 대위자의 취득세 신고 납부요. 작년에 신설된 건데 한번 볼게요. 아직 뭐 채권자 대위권이 뭔지 안 배우신 분들은 조금 이해할 안 될 수 있는데 한번 보세요. 부동산 등기법 중에 따라서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요. 그 채무자, 납세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꾸면 시험에서 이건 옳은 지문으로 나올 수 있고 바꾸면 신고 납부할 수 없다고 바꾸겠죠. 자, 여러분 보세요. 채권자가 납세무자를 대위해서 취득세는 신고 납부할 수 없다고 바꿀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떤 수강생분이 아니 그러면요 채권자가요 아니 돈 받을 게 있는 사람이 아니 돈은 못 받고 그 채무자의 세금까지 내줘야 되나요? 하면서 묻는 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요 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합니까? 채무자가 뭐 부동산이 지금 있는데 건물을 새로 뭐 지었거나 뭐가 있어요. 그런데 보존 등기 같은 거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왜요? 채권자들 달라붙을까 봐 몰래 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채권 보존을 위해서 일단 압류를 해야 되니까 일단 이거를 예명의로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 명의로 등기를 해놓고서 그 다음에 압류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런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채권자는 납세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 대위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세금 냈다 이런 거를. 지자체장은요. 위 일에 따른 채권자 대위자의 신고 납부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바꾼다 그러면 즉시 통보가 포인트예요. 즉시 통보해 줘야지. 뭐 요거 신고된 때로부터 뭐 며칠 60일 내 뭐 통보해야 한다 어쩌고 30일 내 통보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30일도 아니고 60일도 아니고 보다 즉시 통보해 줘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포인트는 이거예요. 자, 신고 납부할 수 없다고 바꿀 수 있는데 할 수 있다는 거 대위해서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거. 요거 30일, 60일 아니라는 거. 요거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작년에 신설된 규정 시험에 나오면 그런 식으로 바꿔서 나와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는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OX예요. 숫자만 보면 하수. 숫자 바로 앞에 있는 것까지 같이 봐야지 고수라고 그랬죠.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이 아니라 상속 개시일에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30일에 때 나왔고요. 자, 또 봅니다, 여러분.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냐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OX요.
OX. 자, 맞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조세 총론에서 배웠어요. 취득세 납세문자가 신고납부를 안 해. 그러면 자,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니죠? 우리 과세 표준할 때도 배웠잖아요. 지자체장이 다시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산출세액 다시 구하거나 그 부족한 세액에다가 지방세 기본법 중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과세권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가산세 합해가지고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그러니까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된다고 그랬죠? 고지서가 발부되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요. 또 봅니다, 여러분.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 정대상이 되었을 때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 정해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 가산세 포함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OX요. 자, 추가 신고 납부 기간 나왔죠? 취득 후 이게 중과 대상이 됐어요. 그랬을 때는 뭘 확인해? 60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확인할 건 뭐예요? 가산세 제외 확인하고. 포함 틀렸죠? 제외 확인하고. 보통징수에 신고납부예요? 신고납부입니다. 기산점만 달라진 거예요. 보통징수 아니고요. 자, 이래서 가산세 제외입니다, 여러분.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납부. 3개 포인트를 확인합니다. 추가 신고납부가 나오면. 자, 그 다음에 문제 나오면 어디가 포인트인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답을 정확히 하게 고를 수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제 강의는 어떻게 문제 나오고 어디가 포인트인지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하고 강의하고 기억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쓰기 때문에 제 수업을 충실히 잘 들은 사람은 시험장에서 제 음성이 들리거나 제가 함께함을 느끼거나 이렇게 해서 포인트가 눈에 간단 말이죠. 어떤 분은 음성은 안 들렸는데요. 손으로 왔나 봐요. 근데 고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국가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X요. 자, 이렇게 나왔었는데 틀렸죠, 여러분들? 자, 딱 하나. 취득세는 전부 다 60일인데 며칠 나왔다 그러면 60일인데 며칠은 60일인데 매각 통보. 국가지자체 투자기관 등이 매각했을 때 매각 통보만 며칠이라고요? 30일입니다. 매각 통보만 30일이에요. 자, 또 봅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많네요. 또 봅니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재산권 취득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에 등기한 후 3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OX요. 일단 30일 나오니까 무조건 틀렸고, 그죠? 매각 통보만 30일인데 30일 나오니까 무조건 틀렸고, 또 뭐가 틀렸어요? 등기한 후가 아닙니다. 등기노관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등기를 요하는 재산을 취득했을 때는.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봅니다. 우리 가산세 관한 것까지 쭉 납세 절차 쭉 더 설명드리고 교재 있다 한꺼번에 볼게요. 절 보세요, 여러분들. 네, 절 보세요. 취득세는 원칙 신고납부 하잖아요. 자, 신고납부해야 되는데 원칙. 취득일로부터 원칙적으로 60일 내 신고납부합니다. 근데 이 신고납부를 불성실해. 그럼 어떤 죄를 받아요?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어떤 죄를 받아? 지방세?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지방세. 자, 근데 가산세부터는 보세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안 했으니까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니죠? 자, 지자체장이 다시 산출세 구하죠? 다시 세금 계산한 다음에 우리 과세표준에서 배운 게 이거예요. 지자체장이 납세의무자가 무신고하면 지자체장이 시가순액으로 항상 지자체장은 무엇으로 세금 계산해? 시가순액으로. 과표 결정에서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한 다음에 여기 이 가산세를 합해가지고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 징수합니다.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이 100만 원, 가산세 20만 원이면 120만 원 나로 고지서 보내죠. 그러니까 고지서가 발부되니까 취득세는 예외적으로 원칙은 신고납부하지만 아까도 질문 나왔었죠.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됩니다. 자,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근데 고지서를 바꾸서 세금을 또 미납부해요. 그럼 어떤 죄를 받습니까? 고지서 바꾸서 미납부하면 지방세는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는 원칙 신고납부고 가산세부터는 이렇게 보통징수로 징수됩니다. 자, 이런 얘기고, 자, 징수 구조를 봤고요. 자, 또 보세요. 그러면 보통징수.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산출한 세액에 또는 부족세액에 다음에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고를 해서 보통징수로 징수합니다.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로. 아까 OX도 나왔었죠? 자, 그때 어떻게 가산세 적용되느냐. 가산세는 지방세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 불성실
신고를 불성실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를 불성실하면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그래서 신고 납부한 세금의 납부지연 가산세는 국세에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납부지연 가산세와는 좀 달라요. 그래서 납세 고지 전에 이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납부지연 가산세 자 적용되는데 신고기한 취득일부터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가산세 적용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조작하거나 은닉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면 40%인데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구하는 거는 좀 복잡해요.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고 그냥 40%만 기억해요. 만약에 납부세액이 100만 원인데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면 40만 원의 가산세 붙습니다. 하루만 딱 지나도.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이 100만 원이면 20만 원의 가산세 붙습니다. 20%. 자,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어. 과소신고 가산세는 10%예요. 요거는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됩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납부지연 가산세는 일일 0.025% 적용되는데 지금 국세는 일별로 적용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0.022%로 1만 분의 22로 자 이렇게 바뀌었는데 지방세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바뀔 건데 현재까지는 안 바뀌고 지금 0.025%입니다. 최대 납부지연 가산세는 최대요 75% 미납부 과소납부한 세액의 최대 75%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국세는 이렇게 몇 프로 한도 요거는 금액으로 있지 이런 식으로는 없는데 지방세는 75% 한도 내에서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처럼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지방세 가산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알아둡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요 이건 일반 가산세였고요 중가산세가 적용돼요. 취득세는 가산세를 무겁게 매기는 중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취득세는 중가산세가 적용되느냐 잘 보세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해? 매각까지 해요. 여러분. 그러면 아예 그냥 조세 포탈라고 작정했네요.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팔아버리기까지 했으니까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산출세액의 몇 프로? 80%, 100분의 80, 80% 가산세 적용합니다. 100분의 50으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는데 80% 가산세 적용하고요. 근데 중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요. 일반 가산세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는데 중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가산세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일반 가산세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않냐는 과세물건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물건이었으면 공시방법을 등기 등록을 요구했겠죠? 중요한 물건이 아니니까 공시방법을 등기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 재산은 중과산세 이용 안 해요. 근데 단 예외가 있습니다.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같은 이런 회원권 애들은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등기 등록을 요구하는 재산 아니지만 회원권은 중과산세를 적용한다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등기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 골프회원권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도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려요. 중과산세 적용한다는 거 회원권은. 또 보세요. 지목 변경, 차량 기회장비 선박 종류 변경, 주식 등의 취득 등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 즉 간주 취득의 경우는 자기를 처음부터 드러내지 않고 싹부탈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대로 지목을 변경한다. 여기 보세요. 밭에서 대로 지목을 변경할 때는 지목 변경 허가를 받아서 지목 변경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목 변경 허가를 받아서 지목 변경하는 거니까 갑이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싹포탈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간주 취득은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심화돼서 나중에 이제 제가 90월 달 마무리할 때 정도 되면 이 지목 변경이나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과 관련한 독립한 문제를 여러분이 보게 될 건데 그럴 종합 문제 속에서 이제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 취득 그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이렇게 바꿉니다.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과 함께 이런 거 회원권 예외고요. 정확히 알아둡니다. 중과산세 이거.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부 등의 작성 및 보존 관련 가산세 보세요.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요. 개인은 아니고요. 법인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나 관련 증빙서류를 기장하고 비치해둬야 되는데
장부를 만약에 기장 비치하지 않았다 법인이 그러면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지자체 장이 결정한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 몇 프로요? 100분의 10. 여기서는 숫자가 포인트예요. 100분의 20으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어요. 100분의 10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할세액에 가산합니다. 자, 10% 가산세 적용됩니다. 그래서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를 불성실하면 10% 가산세 적용되고 등기자료의 통보 보세요. 이거는 주로 시험에 가끔씩 나오는데 등록면허세도 나오고 취득세도 나오는데 가끔씩 나오는데 주로 옳은 지문으로 나왔어요. 한 번도 바꿔서 나온 적은 없어요. 한번 볼게요. 등기등록 관서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했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했을 때는 다음 달 언제까지요? 10일까지 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세지 관한 지자체 장에게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요. 바꾸면 뭐 다음 달 10일까지를 바꿀 수도 있는데 한 번도 바꿔서 나온 적은 없고 그냥 요거 옳은 지문으로만 나왔다는 거 눈에 한번 익혀둡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요. 취득세 면세점이요. 취득세는 우리 조세 총론에서 했어요. 취득 가격 얼마요?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취득세는 과세해야 하나요?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50만 원 포함해서 아래로 과세하지 않으니까 취득 가격이 50만 원이면 과세하잖아요. 주의할 것은 산출세액 X예요. 취득세 산출세액 50만 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름 틀려요. 산출세액이 아니라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요 양가로 2번은 시험에 2번 나왔는데요. 이거는 주로 제가 그랬어요. 이건 바꿔서 내기가 애매하다. 바꾸면 숫자 이거 바꾸면 바꿔서 내기도 애매하니까 이건 주로 옳은 지문으로 나오는 거라 이렇게 했는데 옳은 거 골라라 문제에서 옳은 지문으로 정답지문으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보세요. 최근에 토지 건축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몇 년이요? 1년 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 건축물 취득한 경우에 각각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 건축물 취득을 한 건의 토지 취득 또는 일구 건축물 취득으로 보아서 면세점을 적용한대요. 무슨 얘기냐? 만약에 여러분 사람들이 있잖아요. 1번 규정만 있고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는 1번 규정만 있고 2번 규정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이게 한 필의 토지라고 할게요. 또는 1구의 독립하여 구익이 된 1구의 건축물이라고 할 때 양가로 2번 규정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요. 먼저 이만큼 취득해요. 취득가격 50만 원. 면세점이죠. 이거 취득 후 1년 내에 있죠. 취득 후 1년 내에 인접한 토지 건축물 또 취득해요. 48만 원. 면세점이죠. 또 얼마 있다가 이거 취득해요. 50만 원 면세점이죠. 계약서 50만 원씩 끊어가지고 이만큼 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잔머리 근거를 막기 위해서 자 보세요. 이게 이제 토지라고 했을 때 취득 후 1년 내에 인접한 토지 건축물 취득하면 각각 전후의 취득을 요 전후의 취득을 한 건의 토지 취득으로 봐요. 하나의 취득으로 보니까 148만 원이죠. 요 사례 같으면 50만 원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자 취득세 과세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의 취득으로 봐가지고 면세점을 적용한다는 말은 무조건 과세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면세점 규정을 적용하니까 50만 원 초과했으니까 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요 한 번만 이해하시면 돼요. 주로 옳은 지문으로 나오니까 옳은 것으로 긍정형 지문으로 나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28조에 따라 채권자의 대위권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즉 채권자 대위자는 납세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 OX예요. 맞습니다. 신고 납부할 수 없다고 바꾸면 틀려요. 이거 지자체장은 이때 이거의 등기가 이루어지면 즉시 통보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즉시 통보라는 거. 자 맞고요. 또 봅니다, 여러분. 납세무자가 취득세 가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OX요. X입니다.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 매각. 조세 포탈로 작성했죠. 중과산세는 산출세 몇 프로? 100분의 80입니다. 80%입니다. 100분의 80.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여러분들. 지자체 장은 취득세 납세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세액에 가산한다. OX예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를 불성실하면 숫자가 포인트라고 했죠? 100분의 얼마? 10% 가산세입니다. 자, 주의하시고 또 봅니다. 문제. 취득세는 취득가격이 100만 원인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X예요.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일 때 부과하지 않습니다. 100만 원이면 과세입니다. 자, 그래서 100만 원일 때는 과세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받고, 부가세는 뭐 그냥 취득세, 부가세, 취득세 납세 문제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같이 내야 한다는 거. 자세한 세율을 몰라도 되고 농특세, 지방교육세, 부가세로 부과된다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03페이지 납세지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 납세지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밑줄입니다.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냐할 때, 아까 우리 다 공부했어요. 밑줄이요. 해당 취득 물건 소재지를 그 납세지로 합니다. 납세지 불분명할 때는 물건 소재지, 취득 물건 소재지. 자, 그리고 부동산 밑줄입니다. 부동산 취득했을 때는 부동산 소재지라는 거, 주소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다 참고고, 회원권은 그 시설 소재지라는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서는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할 때 그 얘기는 없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저는 설명드렸고, 다운받아서 그 핵심 요약자료에서 보시면 되고, 104페이지 봅니다. 신고납부요. 일반적인 경우 취득세는 납세문자가 세금계산에서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느냐.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 밑줄, 그리고 아래로 두 줄 내려와서 세 번째 줄에 60일 내에 자, 신고납부합니다. 근데 다시 가로 올라가서 가로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가로도 보니까 허가받기 전에 거래된 걸 완납한 경우 허가일이나 허가구역 예정 해제가 있으면 해제일, 축소일로부터 60일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 아까 제가 자세히 소개해드렸죠. 예를 들어서 허가 전에 대금이 완납됐다 그러면 허가일로부터 60일이지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아니라는 거, 바꿀 수 있는 것을 싹 다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심화, 거기 매각 통보를 봅니다. 다음에 자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매각하면 밑줄입니다. 매각일로부터 며칠이요? 30일 내. 요거만 매각 통보만, 국가지자체 등의 매각 통보만 30일이라는 것. 다른 건 다 60일인데 30일 이내 밑줄, 지자체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해야 한다는 거 밑줄. 어떤 애들이 매각했을 때? 국가지자체나 투자기관 등이 매각했을 때요. 30일 내 매각 통보. 밑줄이고 꼭 기억합니다. 양가로 2번, 우리 교재가 증여에 의한 경우, 증여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로 돼 있잖아요. 요거 지웁니다.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지워버리고, 개정은 돼 있는데 시행 시기가 내년부터예요. 그래서 요걸 며칠요? 취득일로부터 며칠? 취득일로부터 며칠? 60일로 고칩니다. 60일로 고칩니다. 그래서 증여로 인한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을 지웁니다. 취득일로부터 며칠? 60일로 고칩니다. 신고납부한다는 거. 내년부터가 이렇게 시행되는 거고, 올해까지는 60일입니다. 상속에 의한 경우입니다. 납세자가 국내 주소를 둔 경우 밑줄입니다.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밑줄. 상속 개시일로부터가 아니에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라는 거 주의하고 밑줄이고, 실종 선고는 됐고 그 줄 두 번째 줄 끝에 각각 6개월 내 밑줄. 자,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지 상속 개시일부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상속인 중 1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자,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밑줄, 그리고 아래로 두 줄 내려와서 세 번째 줄에 각각 9개월 내 밑줄이요.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거 밑줄. 자, 그래서 9개월 시간 더 준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입니다.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법정 신고 기한 이내라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여기부터 밑줄입니다. 등기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록관세부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거. 포인트는 등기록관세 접수하는 날까지입니다. 등기한 후 60일 내 등기등록관세 접수한 날부터 30일 땡입니다. 그리고 거기 참고 대위자 신고납부 있죠? 보조단을 봅니다. 보조단을 보니까 왼쪽에 작년에 신설된 규정입니다.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대위 등기를 하고자 하는 채권자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를 대위하여 취득세 신고납부할 수 있다는 거 밑줄이요. 그리고 2번, 지자체장은 대위자의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무자에게 자, 이 접수 사실을 저희 밑줄이 여기 즉시 통보해야 한다 밑줄이요. 그래서 30일 내 60일 아니에요. 즉시 통보라는 거 밑줄이요. 자,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에 추가 신고납부입니다.
처음에는 비과세 감면 대상이었다가 이게 이제 나중에 추징 대상이 되거나 그럴 때 봅니다. 첫 번째 줄 지방세법 또는 다음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 물건이 취득세 부과 대상 추징 대상이 됐을 때는 세 번째 줄 여기 밑줄입니다.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이요. 30일 아닙니다. 60일 이내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 그리고 그 아랫줄 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민납부한 세금을 공제해 줄 때 가산세 제외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이요. 포함 틀려요. 가산세 제외입니다. 그리고 그 아랫줄 신고납부해야 한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이요. 보통 징수 아닙니다. 그래서 추가 신고납부가 나오면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납부 여기를 확인합니다. 양가로 2번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된 경우에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 물건이 중과세를 적용 대상이 됐을 때는 자 밑줄입니다. 중과 대상이 된 날부터 며칠이요? 60일 내 밑줄 그리고 동그라미 1번이요. 중과세율을 정해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할 때 자 가산세 제외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이요. 그리고 공제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신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이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 확인합니다. 그리고 거기 핵심 납세 절차에서 표에서 보니까 일반적인 취득은 60일인데 증여로 인한 취득도 수정합니다. 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로 돼 있죠. 자 어떻게 고쳐요? 어떻게 고쳐요? 취득일, 계약일, 증여는 계약일이 취득시키니까 증여 계약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또는 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로 고칩니다. 취득일부터 60일로 고치시고 계약일로부터 60일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통징수와 가산세입니다. 105페이지 하단에 부족세액의 추징인데요. 예. 고개를 한번 드시고 여러분들 자 또 한번 스트레칭 합니다. 여러분들. 예. 아이고 자 목 운동 한번 하시고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다시 한번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아이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부족세액의 보통징수와 가산세요. 부족세액의 추징법입니다.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 기본법 중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가산세부터는 뭐로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는 거. 시험에도 한번 나왔고 아까 지문 OX로 봤었죠? 살짝 체크하시고 넘어갑니다. 106페이지 어떤 경우에 가산세가 적용되냐면요. 동그라미 1번이 대표적인 건데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나 불성실하면 당연히 가산세죠. 2번이요. 시가 표준액 및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의해서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우리 앞에서 과세 표준할 때 했었어요. 국소공판법 부, 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라 신고 제출하고 5조에 따라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 취득가격이 이렇게 관할 세무상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라 조사를 제대로 해봤더니 그 결과에 따라서 확인된 금액보다 사실상 취득가격이 적다. 뭘 과세 표준한다고 했어요? 뭘 과세 표준해? 확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확인된 금액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이럴 때 이렇게 확인된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3번은 심화 과정에서 배울 거예요. 나중에 이제 주택 우리가 취득할 때 일시적 2주택 이 경우는 조정대상 지역 내 올해 1세대 2주택 취득하면 중과세라는데 다만 일시적으로 이사 가려고 신주택을 취득했어요. 자, 그래서 일시적 2주택 된 경우는 신주택 취득으로부터 종전주택을 원칙적으로 3년 내 또 일정 경우에는 1년 내 팔겠다고 이것을 조정상 둘 다 정상적일 때는 이제 1년 내 팔겠다고 하고서 취득세를 신주택 취득할 때 감면을 받았는데 낮은 세를 적용받았는데 나중에 이 기간 내 처분을 못해요. 그러면 가산세 적용한다는 얘기인데 나중에 배웁니다. 우리가. 자 2번 가산세입니다. 일반 가산세요. 자 무신고 가산세 두 번째 줄의 밑줄입니다. 그냥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 두 번째 줄 무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20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했다. 그러면 두 번째 줄 끝에 무신고 납부세액 100분의 40 과소신고 가산세 세 번째 줄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10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을 때는 복잡한데 맨 마지막 번째 줄 100분의 40만 기억하면 됩니다. 40%요. 그래서 신고기한 하루
딱 지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40, 20, 10%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107페이지 동그라미 5번 납부지연가산세요. 우리 교재 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떻게 서술이 된 거냐면 국세처럼 가산금 없어지고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된다는 그 규정, 원래 2022년 2월 3일부터 이런 식으로 지방세도 개정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개정이 연기됐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12월 달에 개정된 내용으로는 이걸 시행 시기를 2024년으로 연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우리 교재 동그라미 5번 납부지연가산세에서 니은, 디귿, 자 리을번 있죠? 니은, 디귿, 리을번을 삭제합니다. 니은, 디귿, 리을번을 삭제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삭제입니다. 자 요거는 자 개정이 지금 법은 바뀌어 있지만 시행 시기가 요거는 니은, 디귿, 리을번 내용은 시행 시기가 2024년부터예요. 그래서 요걸 삭제합니다. 그리고 기억번만 남겨놓습니다. 자 일별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다가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기간, 즉 한마디로 1일 10만 분의 25, 0.025% 적용되는데 끝까지 버티면 미납부, 과소납부한 세액이 몇 프로 한도내에서 75% 한도내에서요. 밑줄짝이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번만 밑줄입니다. 10만 분의 25, 75% 한도. 요거만 밑줄이요. 그리고 니은, 디귿, 리을번은 이거는 2024년도부터 시행이라 삭제하고요. 자, 그리고 양가로 2번 중가산세 봅니다. 중가산세 대상이요. 자, 가산세를 무겁게 매기는 중가산세, 납세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 밑줄입니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밑줄이고 매각의 동그라미요. 그냥 신고하지 않은 게 아니라 뭐까지 해야 돼? 매각까지 했을 때 중가산세입니다. 자, 어떻게 정되냐고 중가산세 산출세액이 100분의 80 밑줄이요. 가산한 금액을 세구로 해서 보통징수로 징수합니다. 가산세부터는 고지서가 발부되고. 동그라미 2번 중가산세 제외 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중가산세를 정하지 않고 일반가산세만 정하는데 기억번 밑줄입니다.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중요한 물건이 아니니까 공시방법 등기등록 요구하지 않겠죠? 중가산세 요구 안 해요. 근데 다만 아까 얘기 드렸어요. 등기등록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재산이지만 골프회원권, 승마, 콘도, 종합주택시설 회원권은 중가산세 적용한다는 거 밑줄짝이요. 얘들은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회원권은 중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얘는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니은번 밑줄입니다. 지목 변경, 차량 기장비, 선박, 종류 변경, 주식 등의 취득 등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 즉 간주 취득의 경우는 자기를 처음부터 싹 드러내지 않고 조세 포탈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밑줄짝이요.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과 함께. 쫙 밑줄이고 알아둡니다. 양가로 3번 장부의 기장 비치가산세요. 지자체장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와 관련한 증명서를 갖추지 않았다. 그러면 밑줄입니다. 100분의 얼마? 10. 10% 가산세를 적용한다는 거. 이건 숫자가 포인트입니다.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를 불성실하다. 몇 프로 가산세? 10%. 이거 100분의 20 아닙니다. 넘어갑니다. 108페이지 보겠습니다. 면세점이요. 자, 취득 가격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다. 밑줄이고 취득 가격에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뭐라고 써놔요, 여러분들? 산출세액 X요. 취득세 산출세액이 아니라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이요. 양가로 2번은 옳은 지문으로 나오는 거라고 그랬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양가로 1번 규정만 있고 2번 규정이 없으면 사람들이 50만 원치씩 야금야금 계약서 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토지건축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1년 내 그에 인접한 토지건축물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에 취득에 관한 토지건축물 취득을 한 건의 토지 취득 또는 일구 건축물 취득으로 봐서 면세점을 적용합니다. 자, 미납부 통보는 여러분요. 등록관세장은 등기 등록한 후에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았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했을 때는 다음 달 여기 10일까지 밑줄이요. 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거 옳은 지문으로 주로 나오는 거라 이거는 뭐 바꿔서 나온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바꿔서 나온 건 아니니까 그냥 한번 보시고요. 취득세, 부가세는 세목 이름만 알면 돼요. 취득산업세무자는 어떤 걸 부가세로 같이 냅니까?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는 거. 이것만 알면 돼요. 세목 이름만.
자, 이렇게 해서 받고 비과세 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취득세를 다 받고요. 이제 다음 주에 등록면허세로 넘어가겠습니다. 앞부분 조금 하려고 했는데 등록면허세를 다음 시간에 우리가 등록면허세, 재산세에 넘어갑니다. 다음 주에는. 그래서 등록면허세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어려운 내용을 오늘 배운 내용이 이제 다음 3, 4월 심화 과정에서도 어려운 거예요. 특히 이제 세율 부분이 어려운 건데. 자, 오늘 세율에 관한 대략적인 내용을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복습은 세율만, 취득세 제일 어려운 세율만 복습할게요. 납세 절차는 뭐 제가 PPT로 설명하고 교재 보고 2번 봤어요,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자꾸 보면 되는 거니까 2번 봤으니까 되고 어려운 거 없고요. 근데 세율만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봅니다. 취득세 세율인데요. 취득세 세율은 여러분 보시면 표준세율, 그 다음에 중과세율, 특례세율 3개 덩어리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세율 특례는 심화 과정에서 배우려고 안 배웠고 중과세율도 사치성 재산에 대한 것만 또 세율이 어떤 식으로 구조로 되어 있는지만 소개해 드렸고요. 취득세 표준세율은 우리가 암기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취득세 세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표준세율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데 자, 법령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죠, 표준세율. 취득세는 세율 구조가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해요. 근데 차등한다는 것은 취득 원인이나 과세 대상, 납세무자 등에 따라서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적용되고 표준세율, 법령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인데 지자체 예상이 표준세율이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고요. 자, 지방세 주요 세금들은 다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합니다. 중과세율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표준세율만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2 이상 세율이 들어가면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취득세 우리 표준세율 우리 암기했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했다. 암기 어떻게 했습니까? 상 3, 8. 우리 취득세 표준세율 암기 상 3, 8, 무동의 815, 유십 20, 원 8, 영 30에 상 3, 8, 무동의 815, 유십 20, 원 8, 영 30입니다. 이거 못 외우는데 몇 줄이에요? 4줄밖에 안 되는데 이거 외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상속으로 취득했다. 암기 어떻게 합니까? 상 3, 8입니다. 그래서 상속으로 이거 고친다는 게 상속으로 취득했다. 상 3, 8입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상 3, 2.3. 농지 이외는 2.8. 농지 전답과손 목장 용지를 말하고요. 자, 그 다음에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은 무동의 8, 1호죠. 근데 이거 아까 수정한다는 게 내가 저기만 수정해 놓고 안 했는데. 자, 비영리 사업자가 취득했느냐, 일반인이 취득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비영리 사업자가 취득했다. 무동의 8, 1호인데, 비영리 사업자면 무동의 8, 2.8.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으면 무동의 8, 1호, 3.5%예요. 자, 그 다음에 무동의 8, 1호고, 비영리 사업자가 어떤 자인지는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제사,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법인 등. 자,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유상승계 취득이요. 암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유십, 20. 유식이로 소문 짱 났다. 유십, 20. 자, 우리가 유상승계 취득은 매매, 교환, 공매, 경매로 취득했다. 유, 10, 20. 농지면 3%, 농지 아니면 4%입니다. 농지 취득 이외는 4%고. 유십, 20. 매매, 교환, 공매, 경매로.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 1주택이나 조정상 지역 외지역은 1세대 2주택까지는 낮은 취득세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가격에 따라서 6억 원 이하는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는 복잡하죠? 취득 당시 가격에다가 3분의 2억 원을 곱하고 3을 빼고 100분율을 곱하니까 복잡하니까 뭐 기억하라고 했어요? 7억 5천일 때 몇 프로? 2%. 7억 5천일 때 2%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취득가격 9억 원 초과면 몇 프로? 3%. 이렇게 1에서 3% 세율 적용되는 것은 조정대상 지역 내는 1세대 1주택, 조정상 지역 외지역은 1세대 2주택만 이렇게 낮은 세율 적용합니다. 가격에 따라 정확히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이 지금까지 나왔던 얘네들 상속으로 인한 취득, 또 그 다음에 무상승계 취득, 유상취득, 얘네들은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는 그 취득할 때 지분이 있고 그 취득 지분의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각각 세율 정하고, 자, 건축, 신축과 재축 제외.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뭐라고 읽습니까? 증축. 건축물 증축 또는 개소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이요. 자,
신축과 재축이 원시주택이지 증축이나 개수는 원시주택이 아닌데도 원시주로 봐서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원팔, 2.8%를 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할 때는 잔머리 굴리는 걸 막기 위해서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세 세율을 정하지 않고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정합니다. 잔머리 굴린 걸 막기 위한 규정이고, 또 봅니다. 우리 원시 취득 나왔다. 어떻게 외웁니까? 원팔. 건축물 신축 재축하거나 매립간쪽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원팔 2.8%.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03빵3 030에 2.3%예요. 자, 이렇게 봤습니다. 또 보시면요. 우리 그래서 취득세 세율을 어떻게 외웠냐? 상속을 쓰겠다. 상 3, 8. 증여받았다. 무독립 8, 1호. 자, 그 다음에 유상승계취득은 유십, 20 이렇게 외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여러분 원시취득은 어떻게 외워요? 원팔 2.8%. 자, 이거 아까 건축, 신축, 재축 제외 뭐라고 읽는다고요? 증축. 건축물 증축 또는 개수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수로 봐서 원팔 2.8%입니다. 꼭 이렇게 표 이렇게 돼 있으면 꼭 질문이 오는 게 교수님 신축과 재축은 원시주택 아닌가요? 예. 근데 왜 여기 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고 돼 있나요? 꼭 이렇게 질문해요. 아이고, 원래 신축과 재축 원시주택은 2.8%인데 여기는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뭐라고 낸다고? 이거는 뭐라고요? 증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지금 전혀 볼 필요 없는 거고 030입니다. 자,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030 2.4. 이건 전혀 보지 말고 질문하지 마세요. 이건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세율 특례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세율이요. 자, 실무에서는 중요한데 시험에서는 참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참고로 봅니다. 우리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법인은 조정 대상 지역 내든 외든 관계없이 12%로 중과세합니다. 근데 개인의 경우 1세대 2주택, 조동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은 8%. 자, 조동상 지역 내 1세대 3주택부터 12% 중과세하는데 법령에는 이렇게 지방세 이렇게 8%로 안 나오고 지방세법 11조 1항 7호 남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중과균세율의 100분의 200, 2배를 합한 세율을 정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12%도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나온다 그러면 지방세법 11조 1항 7호 남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4%를 여기다가 중과균세율의 4배 합한 세율을 정한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일단 12%고요. 조동상 지역 외지역은 1세대 2주택까지는 낮은 1에서 3%예요. 취득가격에 따라서. 조동상 지역 외지역은 1세대 3주택 8%, 4주택부터 12%입니다. 법인은 무조건 12%고. 이렇게 봐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취득세, 우리 중과세율 봅니다. 먼저 취득세 중과세,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별장, 고불악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택 등 사치성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세는 어떻게 중과세한다고요? 표준세율과 중과균세 몇 배?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한다. 자, 그 다음에 중과 기준세율이라는 것은 취득세를 통합하면서 나온 조정세율인데 2%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어떤 게 사치성 재산이냐? 별장, 고급불악장, 읊어보세요. 골프장, 네? 고급 선박, 고급 주택 5가지요.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는 표준세율과 중과균세율의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자, 사치성 재산 아닌데 슬쩍 속이는 거, 회원권 애들, 골프 회원권, 골프 연습장, 고급 항공기, 고급 자동차 이런 거 사치성 재산 아닌데 슬쩍 집어넣고 중과세한다고 속입니다.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별장,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주택, 고급락장, 룸사롱, 단란주, 카지노, 빠진거, 슬롯 머신업소, 캬바레 나이트 이런 거. 골프장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에요. 간이 골프장이나 대중 골프장 사치성 재산 아니고 원시 취득, 신설, 증설할 때 중과세지 승계취득할 때는 중과세 안 해요. 그 다음에 고급 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 C값이 약 3억 원 초과하는 선박이고. 자, 고급주택은 여러분 어디서만 중과세한다?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한다는 거. 다른 세부는 일반 주택과 똑같고 가격 기준 하나 주의하시라고 했죠. 개정된 거. 취득 당시 C값이 내기 얼마? 9억 초과하는 주택이라는 거. 가액 요건. 이런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자세한 거 됐습니다. 자, 자세한 요건은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배울 거고요. 자, 이런 사치성 재산의 중요 법령은 한 번씩 그냥 읽어서 눈에 익혀두면 됩니다. 이런 것들. 별장, 고급락장, 고급주택, 부속토지 경계불명하다. 지방세는 바닥 면적이 무조건 몇 배? 10배까지 부속토지로 합니다.
이런 것들.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는 거고요. 자, 읽어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자, 됐습니다. 자, 우리 과미력 적용내 중과세 나왔다.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그러면 취득세는 어떻게 중과세한다? 표준세율과 중과공세 몇 배? 2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 과미력 적용내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대도시내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그러면 대도시내 중과세 표준세율의 3배 세율에서 중과공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그리고 대도시내 중과세, 중과 제외업종 같은 거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자세히 배울 건데 중과 제외업종, 뭐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사회간접자본시설업, 의료업, 할부금융업 같은 이런 것들, 은행, 병원 이런 것들 다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한 번 정도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됐습니다. 자, 문제 봅니다.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이 당할 때는 그중 어떤 거 낮은 세율 적용한다? X죠? 어떤 거? 높은 세율 적용하고. 또 봅니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조동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000분의 20의 세를 적용한다. O, X요. 네? 자, 1,000분의 10입니다. 자, 조동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은 1에서 3% 낮은 세율 적용하죠. 취득 가격에 따라서. 6억 원 이하, 6억까지는 몇 프로예요? 1,000분의 10, 즉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문제 봅니다. 농지를 교환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40이다. 교환이니까 매매, 교환, 공매, 경매는 유상승계 취득이죠. U10, 20. 자, 그래서 농지니까 U10에 1%에다 2% 플러스해서 3%입니다. 1,000분의 30이고 농지는 3%, 농지 이외에 4%예요. 유상취득시.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로 보시고 자, 여러분 마지막 멘트 한번 봅니다. 말이라는 최대호님의 글인데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확 성공이나 하세요. 이런 말인데 여러분 말이 씨가 되니까 항상 난 찍어도 합격. 아셨죠 여러분들? 항상 잘 된다, 할 수 있다. 항상 긍정적인 말로 해야지 말이 씨가 됩니다. 여러분 하여튼 항상 여러분 저희보다 자랑과 보람입니다. 여러분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